네, 뉴스는 주영진, 음악은 김창완. 주영진의 뉴스 직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나오셔야 하는데 지금은 두 분만 나와 계시네요.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나오셔야 될 윤재관 개혁신당 대변, 개혁신당이 아니죠.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열심히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도착하는 대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어제 오늘 이번 주 들어서 말이죠. 뭔가 이렇게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뉴스에 가장 눈길이 가던가요? 아무래도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그런 분야에 많이 조명이 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법무부 장관 지명까지 같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검찰 쪽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검찰 고위 인사도 단행이 됐고 해서 이쪽으로 아무래도 시선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보도국에 언론사에는 항상 사회부의 법조팀이 있는데 이 법조팀 기자들이 바쁠 때가 사실은 대한민국은 뭔가 진통을 겪는 때죠. 근데 지금 법조팀 기자들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바쁠 겁니다. 검찰개혁, 검찰 내부 움직임 어떨지, 그리고 무엇보다 세 개의 특검 수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김철근 사무총장 어떻게 보세요? 올 하반기는 완벽한 특검 정국이죠. 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소환이 되고 또 소환 일정을 조정하고 이런 와중에 결국은 특검 정국으로 이미 전환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 곧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수병 특검이 이게 가동이 될 텐데. 네.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관심이 집중이 될 거고요. 여기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국무위원 등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현직 그 야당 과거의 지도부 이런 분들이 차례로 소환되는 상황이 발생할 건데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은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거기에 많이 쏠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다움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어떤 뜻입니까? 통상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잘한 게 아니고 보통의 대통령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전임 3년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대통령다움을 보여주지 못하고 네. 완전 불통에 혼자 고집불통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계엄의 탄핵까지 당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에 비교섭단체 그 대표들을 불러서 오찬을 하고 이런 것이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네. 정상적인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은 여기서부터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 이건 이후의 문제고요. 일단은 대통령 자리에 있는 분이 대통령답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김철근 사무총장. 김철근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잘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다움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돋보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대변인 네. 막 도착했습니다. 바쁘신가 봐요? 아니 목동에서 많이 밀리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윤재관 대변인 네. 지난주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조국혁신당에서 어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첫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오늘 조국혁신당에서 이 검찰 인사를 비판하는 논평을 내놓았어요. 한번 들어보고 나서 윤재관 대변인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간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 내용을 접하고 저희 세 사람은 과연 윤석열을 수계로 하는 내란 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세 사람이 피고인으로 4년 넘게 재판받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팀인 송강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하고 임세진 검찰과장이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장 이런 요직으로 전보된 것에 대하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이런 부도덕한 수사를 한 자들이 중용되면 국민 여러분들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큽니다. 더하여 이번 검찰 인사 전반에 걸쳐 검찰 내부 및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고려하여 그 합당성을 원점에서 제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차규근 의원이 오늘 기자들 앞에서 어제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를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차규근 의원은 저하고 대학 같은 대학인데 학번은 다른데 저희 학번이랑 같이 수업도 듣고 해서 그런데 언젠가 검찰 고위직이 되고 또 그러다가 상당히 뉴스의 인물이 됐고 출입국문장을 하셨죠. 김학의 전 차관 뭐 불법 출금 뭐 이것 때문에 또 수사도 네. 받고 야밤 도주를 예. 막았죠. 재판까지 받았는데 무죄 받았죠. 네, 예, 예.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았습니다. 자, 조국혁 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비판했다.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아니 고위직 인사에 비판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여당이냐 야당이냐. 지난주에 뭐 제가 한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네. 그 사실은 연합 정치가 그 어색한 우리 정치 문화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한 정당만이 이렇게 집권하는 것보다는 의원내각제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죠.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국정에 반영되고 조금 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연합 정치가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좀 없다 보니까 그런 이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 연대를 통해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란 청산 그리고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조국혁 신당이 해야 될 일을 다 하면서 그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그 책임 있는 공동 여당이라는 자세로 책임 있게 정치를 하겠다. 이게 저희들의 가장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대한 얘기는 선거연합에서 조금 선거연합 그리고 선거연대 그러한 그 연대 정치에 대한 이 어색함에서 좀 나온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검찰 예. 고위직 인사를 비판하는 걸 보니 뭐 이거는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안 나오는 목소리란 말이에요. 당연히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는 크게 이제 제도적인 개혁이 있을 것이고 검찰을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큰 지탄을 받는 집단으로 만드는데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정부에서 중용이 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조국혁 신당이 당연히 이 내란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정부를 비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부가 제대로 잘 가고 그리고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한 쓴소리들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정 운영에 동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조국혁 신당은 야당이 맞는데 조국혁 신당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측면에서 여당이라는 마음가짐 네. 함께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다. 뭐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내일 점심 식사할 때 야오당 오찬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조국혁 신당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비교섭체 예, 야오당인 예, 거죠. 예. 네. 대통령실은 조국혁 신당을 야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대단히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네. 그 조국혁 신당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해서 그 갑자기 궁금증이 들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조국혁 신당의 그 이분도 검찰 출신일 것 같은데 검찰 인사가 검찰국에서 해요. 그러니까 검찰국장이 이렇게 기본안을 다 짜는 인사를 해요. 그럼 그 검찰 본인이 검찰국장인데 본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검찰 인사를 굉장히 서두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검찰의 인사 권한은 네. 장관한테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와 예산은 장관, 그다음에 수사 지휘권은 총장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지금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장관 대행으로. 그리고 예전에 그 인사되어 있던 그 검찰국장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사를 하려면요 검찰국장 가장 먼저 바꿔야죠.
그러고 나서 그 검찰국장으로 하여금 밑그림을 짜게 했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어제 같이 인사를 단행했죠. 검찰국장도 새로 임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새로 임명된 그분이 오시기 전에 지금 광주 고검장으로 가신 분이 인사안을 짰을 거라는 이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검찰 인사 어쨌든 조국 혁신당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 어제 인사 뭐 다들 보셨을 거예요. 뉴스도 보시고. 그런데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에 임명된 이문정 검사장.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좀 아십니까? 아니 저야 잘 알지만 그분은 저를 잘 모르죠. 김수희 평론가는요? 네. 잘 아세요? 저는 잘 알지만 그분이 잘 모릅니다. 김철원 총장은. 저는 언론을 통해서 압니다. 예. 뭐 저도 SNS에 올리는 글은 자주 봤는데 검찰 내부에서 좀 술렁이는 분위기도 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부장검사가 이제 일약 검사장으로 승진을 해서 동부지검장이 됐고 또 윤석열 정부 내내 SNS를 통해서 사실 검사가 SNS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검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는 것은 대단히 보기 드문 일인데 그 이문정 검사장은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까 검사장으로 했다. 서울 동부지검장이 또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고 뭐 이런 인사에 대해서 또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직전에 검찰 수뇌부들은 다 지금 그만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중에 한 사람과 통화를 해봤더니 법무부 차관 이진수 차관이 오자마자 전화 통화하다가 딱 그랬다는 거죠. 그때 이미 통보가 됐다는 거죠. 어디 가실 데가 없다 이젠. 사실 이게 그만두라는 뜻이니까 뭐 그렇게 단행을 했는데 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김수희 평론가 어떠세요? 네. 일단 뭐 이문정 검사 승진은 전 어쨌든 논란은 불가피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검사라면은 이제 특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것인데 굉장히 정치적 논평들을 SNS에 자주 내놨고 근데 그거보다 더 치명적이었던 기억은 예전에 감찰 관련 업무를 할 때에 감찰 자료를 SNS에 올려서 이거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좀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간에서는 바른 소리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검사로서의 역량이 검증됐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이문정 검사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문정 검사가 거쳤던 그 부서들을 보면 주로 이제 지검의 중경단이라고 이제 중요범죄경제수사단을 많이 거쳤는데 사실 딱 들으면은 굉장히 무슨 중요한 특수사건을 다루는 부서 같지만 사실상 한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미운 털이 박혀서 한직을 전전하느라 본인 역량을 또 못 보여준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기수 사법연수원 기수를 보니까 지검장을 못 맡을 정도의 기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지적했었던 좀 잘못됐던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함과 함께 이 기회에 그런 요직을 맡아서 이제는 더 이상 뭐 한직이 있으면 사실 역량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리고 무능을 노출시킬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동부지검장이라는 자리는 요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 역량을 보여주는 것 그것으로 증명을 하는 것밖에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윤정환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랜 기간 동안에 검찰 기득권에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득권에 편입되면 본인에게 입신영달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옳은 길을 계속 간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새 정부를 출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문정 지검장의 임명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는 거고요.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뭐 SNS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밝힌다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검찰의 그 폐쇄적인 문화 그리고 검찰 자기 식구들을 감싸려고 하는 국민들도 지탄을 받았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시정을 하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이지 그것이 이탈로 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검찰이 그동안 국민들한테 왜 지탄을 받고 해체 수준까지 가야 되는지 그런 민심까지 이르게 됐는지는 검찰 스스로 만든 측면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평생 계속 거부했다는 거 한 것은 그 자체로서도 존중받고 가치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예, 김정일 사무총장은 이문정 검사장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포퓰리즘적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을 해체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조직이 전혀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검찰 조직이 굉장히 불안해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당대표에 출마하신 분들이 뭐 9월까지 무슨 해체를 하겠다 막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어서 검찰 내부에서도 안정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른바 정권을 향한 뭐랄까 생존 투쟁 검사들끼리의 뭐 그런 것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우려스러운 인사다. 더군다나 그 장관 임명도 채 하지도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편법이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그 조직을 장악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그 이재명 정부 입맛에 맞는 그 조직 장악이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을 갖게 하는, 검찰 스스로의 어떤 자정 능력을 갖도록 하는 그런 조치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문정 검사장은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 보면 이단아죠. 그 검찰,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보는 검찰, 검사의 고유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온 검사다. 그리고 윤재관 대변인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검찰의 기득권 폐해에 대해서 자신의 불이익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또 검찰 내부에서는 과연 검사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회의적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일련의 인사를 보니까 김철근 사무총장은 검찰을 분명히 해체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검사는 대한민국 정보 수립 이후 77년 동안 유지돼 왔던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꾼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77년 또는 100년까지 갈 수 있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 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이 작아지지 않는 그런 검찰개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심우정 이제 전 검찰총장으로 불러야겠네요. 퇴임식을 했고 퇴임사에서 검찰 개혁을 에둘러 어떤 면에서는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말 각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또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백년대교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공관화 역할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닙니다. 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 검사죠. 역시 국민을 그 중요한 이유로 드는데 말이죠.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검찰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또 뭐 시민단체에 의해서 아마 고발됐죠.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그 제한과하지 않은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수사받아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아마 뭐 내랑 공범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대변인은 뭐 자녀의 보십니까? 특혜 채용 문제도 예. 지금 법적인 시비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청래, 박찬대 두 민주당 차기 대표 후보들 오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토론회가 있었는데 말이죠. 이 자리에서 9월 추석 전에 검찰개혁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합니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습니다. 국민위에 군림한 권력, 정치를 집어삼킨 권력, 더는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원 대변인. 네. 자,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신중하게 여러 의견을 다 듣고 야당과의 협의 이것까지 이야기했는데 민주당 차기 대표들은 9월 추석이라고 검찰개혁, 검찰청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반드시 듣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대 과제죠. 그리고 대선 때 국민들이 그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 약속한 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권한의 독점을 이루고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수사와 기소를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김학의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도저히 죄가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네. 기소를 수사를 하고 그것을 기소를 강행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77년간 계속 이어져 왔고 그것을 없애는 것이 윤석열의 독재 잔재를 없애는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됐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뒤로 미루는 것도 그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한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제시하고 그리고 법을 통과시키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을 하는 정당의 대표로서 자기의 그 로드맵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결연한 검찰개혁 의지를 밝히는 정도의 차원인지 현실적으로 정말 추석 전에 이걸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인지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제가 보기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법체계 전체를 흔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그 채택하고 있는 게 영미법 체계도 아니고 대륙법 체계라고 해서 독일하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인정하고 채택하는 나라인 건데 이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서 한다면 이게 헌법과의 체계의 문제도 있어요. 헌법에 검사의 권한이라는 게 쭉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개헌 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좀 다 검토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중대 수사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럼 그걸 저 행안부의 산하기관을 중수청을 만든다면 그 거리에 둘 거냐 아니면 법무부 산하로 둘 거냐. 이런 것도 다 검토가 돼야 되겠죠.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수사관도 있을 수 있고 검사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검사들이 예를 들면 행안부 소속의 중수청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 수사기관은 안 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수사 잘하는 사람들 다 그 못하게 되면 이른바 거악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탁이 돼서 뭔가 그 부패한 세력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 거악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지점들도 심사숙고해야죠. 결국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 국민들에게 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검찰이 그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폐해, 무소불위의 권력, 그걸 행사해서 이른바 검찰과 검찰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는 뭐 죄를 묻지 않고 뭐 덮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려낼 부분 당연히 도려내고 고쳐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자체를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해양 그 경찰청 없애버리고 막 이렇게 하듯이 그거 안 돼. 검찰청 없애.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네. 이게 사실은 또 약간 복잡해지는데 아까 윤정한 대변인 이야기한 것처럼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검사가 검찰이라는 조직이 수사도 하고 동시에 기소까지 하는 수사와 기소를 독점적으로 하는 유일한 그 헌법기관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건데 77년 동안 지켜와 봤더니 본인들이 권력이 됐다. 심지어는 이제 검사 출신이 대통령까지 되는 그래서 검사 출신들 대거 고위직에 정부 고위직에 임명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걸 좀 분리해 보자라고 하는 게 검찰개혁의 요지 같은데 지금 김철근 사무총장은 그 취지는 좋은데 그러다가 거학은 진짜 어떻게 척결할 거냐.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됐을 경우에 뭐 이런 어떤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 검찰 내부의
있는 검사 구성원들은 또 그렇게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수희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네, 대한민국 검찰이 비대하다, 권한이 비대하고 조직도 비대하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방법이 곧 그 내용이 되는 것인데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작년 10월, 11월 정도에 OECD 반부패 기구에서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하러 온 게 아니라 OECD가 평소부터 한국의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비판하는 성명을 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려하면서 이제 실사단을 파견을 한 건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OECD의 회원국이 38개 나라가 있습니다. 38개국 중에 34개국의 검찰의 수사권이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영미법 전통이 강한데 그래서 검찰 전통 자체가 약한 나라예요. 근데 대신에 그 4나라는 경찰에게 기소권을 줬어요. 그러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나라는 OECD 38개국 중에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이 체제를 한국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글쎄요.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야 지지층들이 있고 당원들이 선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겠지만 국가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자세한 어떤 디테일한 제도 설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 왜 한국 검찰은 직접 수사 건수가 외국보다 지나치게 많았는가? 한국의 검찰의 인력이 상당히 늘어났었습니다. 특히 민주화 이후에. 그렇다면 저는 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방안까지는 정당하다. 그리고 특히 한국 경찰이 바로 사법경찰관 수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찰이 다 직접 수사 건수를 가져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분할된 수사관들이 수사청에서 직접 수사를 맡는 것까지는 정당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수 있는 것이냐. 기소를 하는 입장에서 수사를 검토를 해줘야 인권 침해도 막을 수 있고 또 특수사건에서도 특수사건은 상대가 강적입니다. 재벌, 정치 권력. 근데 실제로 미국 앨런 사태, 독일의 디젤 게이트, 일본의 벚꽃 스캔들 다 검사들이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공소 유지를 맡을 사람이 직접 수사를 하거나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수사를 가급적 직접 수사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경찰이나 수사 관계자들이 하더라도 일부 사건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라든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이 길을 다들 선진국에서 열어놓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한국이라고 중불나게 다른 환경이라서 이걸 분리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수사청하고 기소청 이걸 분리하는 것까지는 하고 대신에 수사 지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겨둬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진국형 검찰 체계로 가는 것인데 굳이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사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토론이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뭐 2달 만에 끝낸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힘들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가령 반론- 잠시만요. 예.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김수희 평론가 이야기한 것 중에 그러니까 영미법을 따르는 그 국가들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돼 있고 아니, 대륙법 그 나라들도 측에는, 예. 경찰의 기소권을 줬기 예. 때문에 수사 기소가 융합이 돼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수사 예. 기소가 융합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딱 잘라지듯이 분리된 나라는 38개국 중에 없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또 조국혁신당에서 검찰개혁 이야기할 때는 또 이런 사례가 또 지극히 기형적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 또 사례를 들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수희 평론가 그 이야기에 대한 또 팩트 체크 겸해서 네. 임재관 대변인 얘기해 보시죠. 뭐 자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셔서 저도 뭐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든 수사와 기소를 이렇게 완전히 일체화 시켰던 나라는 없고요. 수사와 기소를 같이 권한을 주어지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가 대부분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사실은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를 안 함으로써 수사기관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다 갖췄죠. 다른 나라에서 모든 나라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하면서 그 수사한 검찰이 바로 또 기소까지 하는 경우가 전 세계에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그게 팩트인 것이고요. 아까 뭐 그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말이 안 맞는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권력이든 이런 겁니다. 뭐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견제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영장도 경찰이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란
내란 수사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계속 기각하면서 수사를 계속 방해했던 사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검사가 갖고 있는 영장의 독점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수사를 또 망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었고요. 거악을 물리치는 게 검찰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의 논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 권한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그 권한을 썼는가 물어본다면 권력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던 검찰이기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검찰 개혁이 어쨌든 국가의 백년지 대계가 되려면 이재명 정부, 민주당이 여당인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재명 정부는 임기 5년이 지나면은 끝난단 말이죠. 그럼 민주당 정부가 아닌 다른 정당의 정부가 되고 또 민주당이 여당이 아닌 야당이 되고 소수 국회에서 상대적인 소수 정당이 됐을 경우에 과연 다시 뒤집히지 않는 그런 검찰 개혁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또 조국혁신당이 함께하는 그런 구조에서의 검찰 개혁, 이번 대선을 통해서 검찰 개혁의 명분과 국민적 지지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요. 대선 결과가 승리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정치권의 지형이 바뀐 상황에서도 이 검찰 개혁을 또다시 바꾸려는 시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정말 완결된 형태의 검찰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 국민적 지지가 상당히 확보되는 검찰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야기는 이 바람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건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검찰 개혁이 이제 단계적인 검찰 개혁을 통해서 당시에는 이제 검수완박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네, 뭐 검수완박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죠. 현재도 지금 두 가지 제가 사건에 대해서는 할 그때 수가 방송하면서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검수완박이라기보다는 검수상박. 네. 상당히 박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시대적 흐름은 과거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좀 이제 완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들이 된다면 다시는 국민에 군림하려고 하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국민에게 핍박하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권력이 돼서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 집단은 다시는 출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죠. 방금 우리 앵커께서 얘기했듯이 국회의원 숫자로 다수기 때문에 속전속결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뭔가를 했다. 그럼 결국 5년 뒤에 10년 뒤에 다시 뒤집히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미련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하고 상대편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합의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논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 국회에 있으면서 3개의 특검을 통과시켰어요. 이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공소유지 재판 끝날 때까지 그 다 책임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특검한테는 수사권, 기소권 다 주면서 현재 검찰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오케이. 일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검찰이라는 그 지위를 가지고 지금까지 행해왔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완전히 다 잃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뭔가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에서 부정하지 않지만 자칫 민주당의 그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림대로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 얘기를 많이 듣고 야당 얘기도 들어가면서 합의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검찰 개혁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이 오히려 이익을 봐야죠. 그렇죠. 피해를 네.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권 상당히 박탈 이것 때문에 지난번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 봤습니까? 저는 그때 조금 우려되더라고요. 이게 경찰의 수사권이 있느냐, 뭐 검찰에 있느냐, 공수처에 있느냐 이래 갖고 그때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 졸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혼선이나 혼란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뭔가 깔끔해야 되겠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수사권이 어디에 있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기서 수사해 줄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 혼란스러웠잖아요. 김수희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조금 더 드릴 예.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는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게 답이 아니다라는
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인력 분할 정도로도 굉장히 크게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이미 사실 지금도 직접 수사의 99%는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1%도 검찰이 전혀 못하게 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대 자본 권력이라든지 정치 권력에 대한 수사들 그러니까 쉽게 외국에서 말하면 다 윤석열 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장관으로 상징되는 특수부 검사들 네네. 이 얘기죠. 예.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지나치게 수사권 쪽으로 논의가 쏠려 있는데 진짜로 검찰을 개혁하려면 기소권을 건드려야 돼요. 한국 검찰의 문제는 수사권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의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례로 들면은 입시 비리를 저질렀는데 세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정유라 씨, 한 명은 조민 씨, 한 명은 제가 이름을 몰라서 A모 학생으로 하겠습니다. A모 학생은 수사 끝나고 자기 모친하고 같이 기소가 돼서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민 씨는 한 4년이 지나서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정유라 씨는 기소유예가 돼버렸습니다. 세 사람이 완전히 3인 3색으로 진로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독일식으로 기소 법정주의를 도입하거나 또 영미법에 미국에 있는 기소 배심주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이 우선이다. 수사 기소를 다 같이 많이 하면서 검찰이 비대해졌다고 했을 때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 이상으로 기소권에 대한 이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검찰 기소에 대한 개혁은 굉장히 미진한 수사심의위원회 정도가 도입된 거기에 그치고 있다는 반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수사권 박탈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좀 우려된다 이런 뜻인데 네. 지금 문자 3941님 검찰이 스스로 자승자박한 겁니다. 윤재관 대변인과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던 내용 중요한 문제를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기소권을 또 남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체계의 대안도 조국혁신당에서 법안으로 내놨습니다. 예,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소심의위원회를 훨씬 더 지금보다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소가 사실은 편의주의에 의해서 잣대가 여러 사람한테는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는 그런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대안을 마련해서 법안을 제출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